안녕하세요. We Learn to Share의 김시우입니다. 본격적으로 중국어에 관한 저의 지식을 나누기 전에 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저의 지식 나눔을 진행할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중국어에 관한 썰을 알려드리기 전에 일단 먼저 저는 중국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한국어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일단 먼저 중국에 대해서 좀 알고 중국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어가 필요한 이유, 그리고 중국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를 먼저 할 것이고, 그 이후 중국어가 어떤 언어고 어떠한 요소들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중국어에 대해서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중국에 관해서 다양한 기본적인 소개와 정보들을 알려드릴 것이고, 그 이후로는 중국어에 관해서, 그 이후에는 문장 분석을 하는 방식으로 문법과 단어들을 설명을 드리고, 중간중간에는 제가 중국어 회화를 배우면서 느꼈던 다양한 인상 깊은 표현들이나 다양한 정보들에 관해서 알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저의 첫 번째 부분인 중국에 관해서 기본적인 소개에 관한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첫 번째 영상의 주제입니다. 바로 About China라는 주제로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이란 나라는 영어로는 명칭으로서는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China라고 하고 중국어로는 중국어라고 표현하는 중국이란 나라입니다. 모두 알다시피 세계 1위 인구인 14억 인구를 가지고 있고 이것은 70억의 인구 중에서 5분의 1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면적은 964만 평방킬로미터로 미국과 함께 세계 3, 4위를 다툽니다. 이것은 러시아와 캐나다에 이은 되게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 지리적인 우월점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 체제는 바로 중국식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를 토대로 하고 있지만 그 자본주의의 다양한 특징들을 모방한 중국식 사회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화적으로 들어가면 너무 어려운 개념이고 얘기도 길어지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미국에 이어 사실상 세계 2위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고 수출과 수입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나라라고 알 수 있습니다. 정치 체제는 바로 권위주의 나라이자 동시에 단일 정당 국가인 나라입니다. 국가 주석은 현재 시진핑이 맡고 있고 집권당은 바로 시진핑이 전체 우두머리로 있는 중국 공산당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특징들 때문에 바로 중국어를 배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사용 인구가 세계에서 제일 많은 언어입니다. 제가 어떤 말을 하시는 건지 제가 방금 이제 보여드릴 지도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지도가 색깔에 따라서 전 세계의 어느 사람들이 중국어를 사용하는지입니다. 중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들이 이곳에 다량 위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이후에 중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500만 명 이상인 국가들, 100만 명 이상인 국가들, 그리고 50만 명 이상인 국가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어를 배우는 것이 이런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입니다. 바로 커지는 경제 구조로 인해서 비즈니스에서 영어만큼 중요해질 전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세계 2위의 경제 국가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어를 배우는 것이 미국 영어를 배우는 것만큼 비즈니스와 다양한 직업군에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바로 우리나라는 가장 많은 충돌, 동시에 가장 많은 교류를 할 나라가 바로 중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와 다양한 충돌을 이미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올림픽에서 베이징 올림픽의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국가대표 선수 2명이 실격당하는 결과를 보는 것으로서도 다양한 충돌들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수출과 수입 의존도가 중국이 가장 큰 우리나라로서는 교류 또한 엄청나게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가장 많은 충돌 그리고 가장 많은 교류를 할 나라인 중국의 언어인 중국어를 배우는 것이 어떻게 보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알려드릴 중국어 이것이 앞으로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바로 중국의 언어, 즉 중국어에 관한 부분입니다. 영어로는 Chinese, 중국어로는 한위라고 하는 이 중국어는 바로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가장 먼저 표준 중국어인 관화, 우리나라 말로는 보통화, 영어로는 Mandarin, 중국어로는 보통화라고 하는 이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국경어를 가장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징적으로 각 지역마다 특정 방언이 존재합니다. 대만에는 대만어, 티베트 지역에는 티베트어 등 다양한 방언들이 존재하고 이런 다양한 방언들은 각각 발음, 한자, 의미의 차이 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방언들이 쓰입니다.
이 지도를 보면 딱 봐도 10개 남짓한 방언들이 쓰이고 있고 중국 내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방언들이 각 지역별로 다르게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중국의 언어는 바로 북경어인 보통화, 즉 pu통화이기 때문에 그것을 배우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지 일단 몇 가지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관아에서 택시를 나타내는 뜻인 추주, 츠어라는 이것은 대만어에서는 렌터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똑같은 발음과 똑같은 병음, 그리고 똑같은 한자이지만 두 방언에서는 다른 의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대만, 마카오, 홍콩 등에서는 번째자를 사용하는 반면 중국 본토에서는 간체자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자는 대부분 번째자들이고 중국 본토에서 살짝 다른 간체자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아 언어인 중국어에서는 방언이라는 특징적인 이유 때문에 다양한 차이들이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중국어의 다양한 특징들로 인해서 중국어를 배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중국어를 배우는 것이 어쩔 수 없이 흥미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다양한 것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저는 이제 중국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가장 필요한지 관한 설명에 이어 즉 문장 분석까지 나아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관심 가져주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